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한 끼 최승입니다. 자, 기존의 당신의 한 끼는 잊어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다 바뀌었습니다. 제작진도 다 바뀌었어요. 편성 시간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당신의 한 끼보다 더 화끈하고 더 강하고 더 감동적이고 부드러운 한 끼를 찾아 여러분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망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시죠. 새로운 당신의 한 끼 화이팅! 화이팅! 2022년 화이팅! 가자! 아니야. 한 끼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 아니 그런데 최승희 아나운서 갑자기 웬 바이올린 연주예요?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래? 올리나 이거 아니잖아. 너 왜 이래? 선생님, 바이올린이 고장난 것 같아요. 고장난 것 같아요? 혹시 제 연주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연주에도 문제가 있어요. 연주에 문제가 있다뇨? 선생님, 바이올린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한번 볼까요? 예. 잠깐만요. 방금 고치셨구나. 예, 진짜 어쩐지. 예. 음향 좀 깔아주세요. 이런 고칠 수 있나요?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고칠 수 있나요? 예, 고칠 수 있을 것 저도 고칠 수 있나요? 고쳐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끼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등 클래식 현악기들이 먼저 반겨주는 곳. 마치 예술작품 전시관 같은 이곳에서 오늘 한 끼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악기 제작가 부자홍입니다. 예. 네. 그럼 현악기를 제작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네, 현악기를 제작하고 예. 수리도 하고 예. 또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네. 네. 그나저나 제가 딱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바이올린 네. 판매점?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저희가 정확히. 이제 여기를 저희가 인테리어를 디자인했는데요. 예. 여기를 조금 그 박물관 같은 느낌. 박물관?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DP를 했어요. 하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8억이라고. 박물관이니까 팔 생각이 없는 거야. 8억 말이 돼요? 부세 8억이에요. 이제 공을 샜어 오면서. 진짜로 8억이에요 이거? 예, 저기 이 악기가 나이가 거의 한 300년 정도 된 악기입니다. 무슨 그래서 좀비예요? 300년 이게? 그래갖고 더 이상 악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악기를 평가할 때는 이제 악기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예.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되느냐, 뭐 예. 이런 걸 놓고 판단하는데 악기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혹시 그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예.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게 억대고 어떤 게 이제 그 100만 원대 악기인지 공이 좀 차이가 큽니다. 일단은 두 개 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잠시만요. 아우 이 전율. 예. 야, 자, 두 번째 기호 2번입니다. 네. 나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2번. 야, 2번이 뭔가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저 뒤에 보이시는 저희 작가님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허기지실 때, 예. 허기지실 때랑 약간 그 평소 성격은 그 정도는 아닌데 갖고 싶은 걸 못 가질 때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정말 다 가진
그닥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닥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뭔가 여유로운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헝그리 정신이 느껴지고 네. 어떤 게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째 킨 게 굉장히 고가인 악기인데요. 예. 아무래도 정확하게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는데 음의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세월의 흔적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예요. 이 악기는 새 악기인데 새 악기가 세월이 흐르고 또 좋은 연주자들을 만나서 계속 소리를 튀어놓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 악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도 충분히 이 악기처럼 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악기는 도대체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들고 있기가 좀 부담돼서 이 악기는 얼마나 된 건가요? 이거는 연도로 따지면은 한 200년 정도? 200년. 네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더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많이 네. 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악기 특히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제 악기의 매력인데요. 수제 악기가 갖고 있는 그 가격적인 부분은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죠. 마치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작하는 사람이 보통 악기 바이올린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대, 두 대 정도 이외에는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평생토록 제작을 한다 그래도 불과 한 200~300대, 300~400대 정도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 옛날에는 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굉장히, 예. 그 유명한 사람도 거의 뭐 400~500대밖에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예. 정말로 고가인 거죠. 지금 뭐 거의 3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올린은 거의 100억대로 고가니까요. 100억이요? 네네.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네. 선생님 악기도 그러면은 200~300년 후에는 왜냐면 제가 미리 구입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손들에게 물려줄게. 그러고 싶습니다. 예, 승희 씨, 구자홍 마에스트로의 악기는 국내외 연주자들에게 이미 인기가 많아서 지금도 비싼 가격에 팔려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이영민 씨도 구자홍 대표의 악기를 좋아해서 1년 전부터 제작을 의뢰해놓고 오늘 최종 점검을 거쳐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연주자마다 연주 스타일도 다르고 선호하는 소리가 달라서 연주자에 맞게 세심하게 조율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바로 수제 악기의 매력이랍니다.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를 정확히 알고 수리해주는 센스. 이게 바로 구자홍 마에스트로가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그냥 여기 사운드 포스트라고 하는 것과 브릿지를 갖다가 끼운다고 해서 소리는 나요. 그런데 밸런스나 그런 음색에 대해서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D선이 좀 소리가 좀 안 난다고 제가 했더니 브릿지를 어디를 살짝 커팅을 해요. 그러면 소리가 또 바뀌어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제작자는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로 연주의 품격을 높여주는 진정한 현악기 마에스트로. 그는 어떻게 악기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97년) 이탈리아 크레모나로 유학을 떠난 구자홍 대표. 그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악기 제작과 수리, 복원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악기 명장 마이스트로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원래 악기 제작가가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 비올라를 전공했던 구자홍 대표. 그는 왜 음악을 포기하게 됐을까요? 다섯 살 때 왼손에 화상을 입어서 삼도 화상인데요. 굉장히 조금 불편했었어요. 뭐 지금도 조금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불편했던 부분이었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큰 솥단지에 물을 이렇게 끓입니다. 제가 발을 헛디뎌서 그 왼손을 완전히 담그게 되죠. 근데 그 주위에 아무도 안 계셨고 또 엄마 아버지 다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었어서 조금 기억에는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삼도 화상이라는 화상을 좀 크게 입었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삼도 화상, 이게 또 5살 먹어서의 삼도 화상이니까 피부 조직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축소되고 성장판도 많이 어렵게 되고 한 10번 정도 수술한 것 같고요. 조금 한 반마디 정도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놓으면 반마디 정도 좀 짧습니다. 수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땡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업할 때는 힘이 또 안 들어가죠. 매 순간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비올라를 놓지 않았던 구자홍 대표. 하지만 음악가로서의 삶을 이어가기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현악기 연주자가 왼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음도 잡아야 되고 비브라토라는 테크닉적인 것도 해야 되고 음과 음 사이를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를 저는 3-4시간씩 반복했어야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지쳐갔던 거죠. 이걸 어떻게 좋은 연주자이고 싶은데 이 왼손에 갖고 있는 이 장애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습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포기란 단어를 쓰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란 단어를 생각하게 됐고 떠올리게 됐고 그때 느끼는 패배 의식은 굉장히 컸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게 돼야 될 상황이었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던 상황이고 하지만 또 수능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그 20대 때는 좀 억울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라는 또 부정적인 생각도 또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도 그냥 방황의 어떤 그 과정은 있어도 어찌됐건 방황의 끝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계기로 좀 이 방황을 좀 끝내실 수 있었나요? 그래도 제가 이제 현악기 전공자이지 않겠습니까? 네. 현악기 전공자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현악기의 본고장을 가서 뭔가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일종의 의식 그런 거를 뼛속 깊이 음악인이시네 꼭 진짜. 하고 싶었어요. 실은 현악기가 적어도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악기가 어떻게 처음으로 탄생이 됐는지에 대한 고향을 한번 보고 내가 그래도 전공생으로서 일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야, 저 같으면 부시고 화형식을 하면서 끝냈을 텐데 이걸 내가 불태워버리고 재로 만들고 네네. 나도 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을 텐데 다르네요. 야. 뭐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냥 머리도 식힐 겸 예. 뭐 정리도 할 겸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이태리를 가게 됐고 가서 거기는 굉장히 큰 이게 샵에 이게 다 문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는데 굉장히 사각사각 아까 나무 이렇게 깎는 소리가 났고 그 네. 깎는 소리가 저를 굉장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멈추게 되더라고요. 하고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게 됐고 들여다보는데 그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쳤고 들어가도 되냐고 해서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론 통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분이 정말 부자연스럽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연스러움 속에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그게?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데 그 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너무 대단한 게 아니라 서커스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왜 저렇게 궁금해졌어요. 저분의 삶이. 왜 네 개밖에 없는데 왜 이 어려운 일을 할까? 열 손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요. 또 때마침 선생님의 어떤 그 상처받은 그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다고 좀. 그렇죠. 가운데 두 가지 손가락 요렇게 해갖고 여기 엄지 손가락하고 여기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짚고 작업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하고 정말 부자연스러우셨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빠져나오셨대요. 근데 동생이 정말 어린 동생을 안고 나오려다 다시 들어가서 손에 이제 불이 붙게 되고 손가락을 잃은 게 된 거죠. 다행히 또 구해 나오시고 동생의 목숨을 손가락과 바꾸신 거죠. 그분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암울함, 실망감, 그런 패배감 이런 게 한낱 정말 부끄러움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암울했던 부분이 이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인을 만나면서 그런 인생의 긴 터널 중에 오늘이 빛이 될 수 있는 너한테, 즉 저한테죠.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온 구자홍 대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악기 제작의 일부 작업을 교육해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칠을 벗기는 작업.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 아유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벗긴다 그러면은 남들이 뭐 빼빠질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저 이게 2년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어려워요. 이게 어떨 때는 좀 잘 되고 어떨 때는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를 사포질을 하면서 이렇게 꼭 수를 놓듯이 그냥 꼼꼼히 하고 좀 악기를 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연주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바람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좀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라도 이렇게 앉아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동참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이제 선구자가 되려고 엄청 이제 그분들이 오면은 그래도 선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장애인을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꿈 같은 날을 좀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자립심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었다는 구자홍 대표. 그의 바람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마에스트로를 만나면서 그 장인을 만나면서 저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에 대한 다시 전환점 그러면서 서로 장애가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불편할 뿐이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비장애인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희가 뭐 당신의 한 끼잖아요. 예, 네네. 예, 저도 굉장히 이 질문이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참 굴곡 있는 음악 인생을 겪어오신 네. 우리 구자홍 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한 끼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 예전에 어려웠을 때 파스타, 뭐 리스토랑이나 막 이런 데도 가기도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고 그때 먹던 그런 가정식 파스타 이런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따라또리아라 그래서 리스토랑보다 한테 밑에 뜨라또리아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사식당, 이태리의 기사식당 같은. 드라이버스 레스토랑. 예. 굉장히 훌륭한데 드라이버스 레스토랑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우리 드라이버분들은 아무 데서나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기사식당 같이 좀 이렇게 대중적이면서도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 좀 힘을 준 그렇죠. 예. 가정식 파스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대전에서 정말 요즘 가장 핫한 곳이자 파스타 맛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이곳이라면 이 셰프님께서도 분명히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으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곳이 평소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예약도 힘든 곳인데 오늘 다행히 브레이크 타임에 저희가 살짝 부탁을 드려서 오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셰프님이 말씀하신 맞습니다. 이야, 그냥 셰프님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젊으신데 감사합니다. 알바생이 왜 모시? 아,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희 그 당신의 한 끼 게스트분이 네네네. 이태리 유학 시절에 네. 그 먹었던 그 파스타 맛이 좀 네네. 그립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 파스타가 그냥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 레스토랑보다 좀 아래 단계 그 어떤 그 식당 그 이름이 네네네. 그런 네. 뭐라 그러죠 그걸? 네. 트라토리아라고 예, 예. 네, 이태리 가정식 약간 좀 저희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예예 그 뜨라또리아. 예. 뜨라또리아 파스타 좀 다른가요? 그냥 저희 백반 개념이죠. 예, 예. 네, 편하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아. 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네. 맞습니다. 혹시 셰프님께서도 혹시 그 이태리에 네네. 다녀보신 적이? 네, 저도 잠시 유학했었는데 아, 유학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파스타 공부를 네네. 길진 않았지만 짧게 네. 아이 뭐 갔다 왔습니다. 긴 게 뭐가 중요한가요? 가셨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거기서 그 뜨라또리인가 거기서 네네. 드셨나요? 네, 많이 먹었고 예, 저도 이제 많이도 배웠고 예. 먹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태리 그 백반 파스타 네. 아, 맞나요? 네. 백반 파스타 맛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태리 현지 재료를 총 집합을 해서 그 맛을 최대한 어떻게 이끌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구자홍 대표가 있게 해준 이태리 가정식 파스타. 어떠신가요? 맛있네요. 맛있고 파스타가 이 면이 되게 삶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먼저 되게 탱탱하고 소스도 되게 신선하고 옛날 그런 맛이 되게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뭉클뭉클 그런 마음이 드네요, 되게. 제가 이제 당신의 함께 하면서 그 유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의 한 끼를 몇 번 이렇게 대접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특히 파스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유학을
다녀오신 분, 특히나 이태리로 다녀오신 분들은 네네네. 또 준 전문가가 다 되시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거기서는 우리로 치면 밥 같은 그렇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게 또 파스타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먹으면 또 시간이 포만감이 또 되게 오래 가요. 하고 빨리 공부한 다음에 또 수업 들으러 빨리 갈 때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파스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태리 유학하신 분들은 또 유럽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은 파스타가 되게 익숙한 음식이죠.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편하게 드시죠. 네네. Summer days are gone too soon. You shoot the moon and miss completely. And now you're left to face the gloom, the empty room that once smelled sweetly of all the flowers you plucked in from me.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시절에 파스타를 드시고 어찌 보면 다시 뭐 초심을 가다듬는다고 할까요? 예, 하셨는데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듣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화예술적인 약자들, 그 다음에 물론 장애인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분들하고에 대한 서로 소통,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수평적인 평등한 문화예술적인 평등한 그런 대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조그만한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징검다리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거리에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본 그 수리점의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터널 끝에 빛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Will you think of times you told me that you